좋아요, 구독!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. 펄어비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. 독일에서 열린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 신규 영상을 발표했습니다. 기술력 면에서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? 네, 이 펄어비스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, 그러니까 펄어비스 최근의 주가의 모습들을 살펴본다라면은 분명히 좀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. 특히 연초부터 해서 저점을 확인을 하고 기술주, 가치주 이런 기술주들이 사실은 이 경기 민감한 기술주들이 바닥을 좀 확인하고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고,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한 3, 4월 달에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. 그러면서 4만 원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던 주가가 장중에 8월 초 같은 경우 거의 6만 원, 장중 고점이 5만 9천 8천 원일 정도로 4만 원에서 거의 6만 원 정도다 그러면 50% 정도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. 이 붉은 사막이라는 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이런 종목을 런칭할 예정이다.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붉은 사막을 기대를 하면서 이 시장은 이 주가의 상승을 좀 만들어냈었습니다. 이 독일 퀼른에서 어제 열렸죠.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어제니까 우리는 어제 밤이었죠. 이 게임쇼 게임스컴 2023의 전야제 쇼케이스에서 붉은 사막 관련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 주가가 그 이후에 오늘 사실 시가부터 해서 시가 마이너스 한 3.5% 정도 시작을 했고 장중 저점이 한 마이너스 한 15% 정도 됩니다. 이 게임스컴에서 공개한 붉은 사막 영상, 사실 조금에 대한 조금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. 가장 크게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, 게임 업체의 가장 큰 주가 상승 모멘텀은 신작입니다. 신작이 얼마나 잘 나올지, 그리고 신작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신작이 공개되었을 때 영상이 얼마나 화려한지,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켰는지,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려주는지 이런 모습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. 이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는 모습들, 신작을 기대했었는데 신작이 우선 나오고 나니까 기대했던 매물도 우선적으로 나오죠. 근데 영상에 대한 실망감도 조금은 작용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게임주, 사실은 펄어비스를 본다면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부분들 분명히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, 시장 조정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이 되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주가 상승 이 최근 한 3개월 동안 한 50% 가까이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승이 상당 부분 좀 반납이 되면서 4만 원대 중반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신작 공개 이후에 주가의 반등을 만들려면 반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숫자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숫자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펄어비스에 대해서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네, 우선은 도망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물론 이제 장중 저점보다는 조금은 올라갔지만 여전히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.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리면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. 음봉이 길어졌는데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.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다는 점은 그 다음에는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도망가는 전략. 그러니까 도망을 갔을 때 물론 재접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망을 가시고 재접근 그리고 주가의 반등 시기는 새로운 신작 기대감이 좀 나올 때까지 사실 시간이 좀 걸리겠죠. 신작 기대감이 반영이 될 때 혹은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붉은 사막의 숫자가 좀 반등을 보여줘야 되겠죠. 좋은 숫자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붉은 사막에 대한 숫자를 확인을 할 때 이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요.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사실 상승하기 이전의 주가를 보면 4만 3천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 가격은 4만 원. 사실 4만 원을 거의 지지선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4만 원까지 붕괴된다라면은 추가 상승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손절 가격은 4만 원. 그리고 재상승 숫자가 확인이 되면서 재상승에 대한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목표 가격 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펄어비스에 대해서 일단은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.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.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4만 3천 원대 해보시고요. 이때 손절 라인은 지지선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는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.
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. SD 바이오 센서를 구조해 보겠습니다. 진단 키트 업체인데요.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매출은 83% 정도 줄었고요. 영업 손실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을까요? 네, 사실 이 진단키트 업체가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. 이 SD 바이오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80%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작년도 매출이 약 한 3조 원 정도, 3조 원 조금 안 되는데요. 3조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상 매출은 약 한 6천억 원대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. 그럼 한 5분의 1 정도, 전년도 연간으로 따졌을 때도 약 한 7, 80%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 걸로 보여주고 2분기 매출도 한 80%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작년도 보면은 4분기 그리고 금년 1분기, 2분기, 3분기에도 사실 다 적자가 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작년 그리고 재작년 영업이익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.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, 그러니까 거의 뭐 매출하면 1,000원 팔면 500원이 남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.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 한 6천억 원대 중반 정도, 영업 적자가 2,500억에서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 실적이 줄어드는 게 가장 이 SD 바이오 센서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이 주가의 하락이 가장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, 실적의 하락이 주가 하락에 대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 SD 바이오 센서는 실적에 대한 반등이 SD 바이오 센서를 바라봤을 때는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신규 법인이 있습니다. 메리디안 이 바이오 센스의 매출이 올라갔는데, 신규 인수한 법인이죠. 매출이 751억으로 올라갔고요. 매출 총이익도 3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긴 했지만 판관비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거든요.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분기에 인수 완료한 이 법인에 대해서, 신규 법인에 대해서 흑자 전환한 건 좋으나 여러 가지로 이 판관비를 포함하더라도 영업 흑자가 나는 모습들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 신규로 인수한 이 법인을 통해서 이 미국에 있는 글로벌 진단 기업들, 대형 진단 기업들과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기대감이 작용을 하려면 실적이 그래도 조금씩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앞이 여전히 좀 안개가 끼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. 그런데 그러면 안개가 걷히는 시기를 본다라면은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펄어비스와 마찬가지로 숫자에 대한 확인이 좀 되는 시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SD 바이오 센서 역시도 숫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네,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땐 여전히 이 실적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 합병에 대한 인수 시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망가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. 하지만 도망갔을 때 한 8,000원 정도 주가라면 가격적으로 좀 매력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요. 매수 가격 8,000원 잡으시고요. 하지만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손절 가격 좀 짧게 한 10%만 잡으셔서 손절 가격은 7,200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시 한번 주가 8,000원에서 반등한다라면 목표 가격 만 원 잡고, 사실은 이전처럼 많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좀 짧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. 가격 전략을 보면요. 다시 매수한다면 8,000원대 해보시고요. 이때 손절 라인은 10% 아래인 7,200원 잡아주셨습니다. 그리고 목표 주가는 10,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해 보겠습니다. STX를 구조해 보겠습니다. 물류 해운 사업의 인적 분할을 확정 지었는데 이후로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.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사실은 이게 STX 같은 경우가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이 되었다. 인적 분할이 반영이 되면서 회사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가능성보다는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
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뜨거웠던 열기가 좀 식어가고 있죠.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. 오늘도 아까 제가 거래소와 코스닥 하락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코스닥에 있어서 에코프로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FTX도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. 니켈 등 2차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부분들 발표하면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지분 20%를 인수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거든요. 물론 니켈 광산 인도네시아에 있는 보도 자료를 본다라면 니켈 광산 매장량이 2억 톤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광산 니켈 생산량의 100%를 운송 판매할 수 있는 권한과 광산 지분율을 최대 49%까지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.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좀 식었다라는 점, 그리고 사실 주가가 금년에 본다라면 장중에 한 4,00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. 지금 장중 고점까지 치면 36,000원 정도까지 한 9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. 뭐 지금 한 6개월 정도 만에 5, 6개월 만에 9배 정도 상승을 했다.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우선은 물류 해온의 인적 분할이 좀 완료가 됐다. 그러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,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물류 부문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존 물류 사업으로서의 기대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선 지금 주가의 하락은 2차 전지에 대한 이 기대감,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뭐 회사의 분할,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인적 분할은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짧게 보시는 분들은 2차전지 소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STX의 주가를 반영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STX는 2차전지 소재 움직임을 보라고 짚어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네, 사실 오늘 세 종목 다 좀 같은 의견을 드리는데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감들이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. 하지만 주가가 한 2만 원 정도까지 좀 하락을 한다라면 사실 에코프로도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에 대한 수급들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.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는 거지 회사는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2차전지 소재는 기대감도 있습니다. 근데 STX는 2차전지에 대한 뭐 니켈 광산에서 매출이 나오는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지만 본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2만 원에서는 매수 가격 잡으시고요. 그리고 2만 원의 손절 가격은 18,000원. 뭐 다시 한번 상승한다라면은 목표 가격 2만 원, 2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